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료에서 기초편 식세우기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기초편은 거속시 그리고 농도 등등 여러 가지 수리적인 부분에 대한 몇 가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어, 지식을 전달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식세우기입니다. 식세우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식을 세우는 어떤 문제들의 몇 가지 유형을 보면서 범하지 않아야 될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세우기 문제는 우선 제가 여기에 작성한 것처럼 식을 세우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x로 놓느냐. 자, x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x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미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지수라는 게 뭐냐면 의미가 없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x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x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어떤 포인트로 x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를 놓느냐 꼭 x로 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큰 의미가 있는 x는 아니다. a로 놔도 되고 y로 놔도 되고 z로 놔도 되고 c로 놔도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의미 없는 미지수인데 한마디로 뭐겠어요? 구하고자 하는 것,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로 잡아가느냐 그것이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아래쪽에 0.x와 1.x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식세우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집을 사서 식세우는 문제를 풀어서 답을 체크했더니 틀린 거죠. 근데 풀이 과정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식을 저렇게 세웠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식을 세우는 기본 개념을 모르면 문제지에 나와 있는 답지를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중요 포인트가 0.x와 1.x예요. 자, 이거에 대한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0.x와 1.x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우유를 만약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유. 그쵸? 우유를 사려고 갔더니 20% 할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원래 우유 값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이 굉장히 빠를 겁니다. 자, 우선은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하려면 첫 번째, 요 20% 할인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 20% 할인 얼마죠? 200원입니다. 1,000원짜리니까. 그럼 당연히 1,000원에서 할인이니까 200원을 빼겠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살 수 있죠? 800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0.2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1,000원에서 0.2를 곱하면 할인된 가격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0.x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를 할인했다. 20%를 할인했다, 60%를 할인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0.2를 계산을 해서 뭐를 하나요? 그만큼의 할인된 금액을 빼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1000원에 0.1을 곱하는 게 아니라 0.8을 곱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얼마가 나오죠? 800원.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할인된 금액을 계산한다면 이 금액은 할인이 된 금액만을 구하는 것이고 100%라는 정가에서, 그쵸? 정상 가격에서 20%를 할인을 했기 때문에 80%의 가격으로 우리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0.8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죠. 1000원에서 200원을 빼주는 그 단계를 생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할인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제 1.x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똑같은 거라고 가정을 하고 대신에 얘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할증. 할인은 깎아주는 거고 할증은 더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려고 했더니 1000원인데 너무나도 잘 팔려서 20%를 더 붙여서 파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1000원에 곱하기 0.1을 해서 200원이 할증된다 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합니까? 1000원에다가 200원을 더해서 1200원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1.x의 차이, 결국은 1000원에서 곱하기 1.2를 하면 1200원이 되는 거랑 요 위의 방법과 요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0.x와 1.x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1이 뭘까요? 요 1은 1000원입니다. 원가, 원래 가격. 한마디로 100%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는 1이라는 거에서 20%를 할인해 줬으니까 80%로 계산해서 우유값을 매겼지만 이번에는 20%를 할증했기 때문에 1이라는 원가에 20% 할증을 더해서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 번에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할증이 된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을 1.2를 곱함으로써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0.x와 1.x의 차이는 뭘까요? 결국에는 앞에 있는 이 0.x, 통상 60% 할인을 했다, 60%뭐 할증을 했다, 어떤 그 할인이나 할증된 정확한 그 금액만을 구한다면 0.x를 곱하는 것이고, 할증이 된 상태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총액을 한 번에 계산하고 싶다면 그 원가의 개념으로 1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할인을 적용했을 경우와 할증을 적용했을 경우의 영상을 보면은 왜 얘를 1.2로 놓는구나, 왜 얘를 1.6으로 놓는구나, 이런 개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식을 세우는 문제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왜 1.2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 왜 1.3이지?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이런 부분이다 라는 걸 알고 제가 준비한 5개의 문제를 풀면서 한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1.x의 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문제입니다. 올해 어느 회사의 직원 수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924명이었다. 그러면 작년에 회사의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본 적 있을 겁니다. 자료 해석 문제를 풀면서. 자, 이 문제에서 일단 찾아야 될 게 뭘까요? x를 뭘로 놓느냐죠.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작년 회사의 직원 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X는 작년 회사의 직원 수를 X로 놓게 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자, 근데 앞에 문장을 잘 보세요. 올해 어느 회사의 직원 수는 작년보다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편의점에서 우유가 20% 할증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곱했었죠? 1.2로 곱했었죠. 이해되시죠? 자, 얘는 10% 증가했기 때문에 몇 프로겠어요? 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x. 자, 작년 직원 수의 110%를 반영하면 인원이 몇 명이 됐다고 하나요? 924명이 됐다고 합니다. 요게 끝이에요. 식 세우는 끝. 요 X값을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X는 1.1분의 924.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840명.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40명이었는데, 10%가 증가해서 924명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요 1.1, 요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100%인 직원 수에 10%가 추가됐기 때문에 110%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소수점으로 1.1로 나타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 직원 수인 X를 곱했을 때 얼마다 라는 거를 여기가 되겠죠. 나타내서 식을 세우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할인된 게 아니라 할증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문제 풀어보니까 왜 1.1을 놓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체크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A 기업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에 대해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로 책정했다고 했고요. 그쵸? 정가로 책정했대요. 근데 결국에 이 문제의 끝에 보면 구하고자 하는 건 스마트폰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원가를 X로 놓는 거죠. 근데 정가, 우선 정가를 한번 볼까요? 정가. 자, 정가 같은 경우는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1.3을 곱하는 거 앞에서 설명했던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정가가 되는 겁니다. 왜? 130%니까 100%에다가 30%의 이익을 붙였기 때문에 130%가 되는 거를 소수점으로 나타내 주면 1.3x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판매 증진을 위해서 6만 원을 할인했다. 그러면 정가인 1.3x, 자 1.3x에서 6만 원을 할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6만 원을 할인했으니까. 근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한 대당 원가의 20%에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된 거예요? 120%가 됐다라는 거죠. 120%.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1.2x가 되었다. 20%가 남았다. 이거를 표현해서 x값을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문제들 보면 문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기본 포인트를 알고 식을 세우면 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아마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할인 판매 시에 스마트폰 하나 판매될 때마다 원가에 20% 해당하는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20%가 더 추가되는 거죠, 원가에. 그러니까 원래 원가가 100%라고 하면 1.2, 아까 1.3이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X값을 구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X값은 한번 구해 보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는 약간 유형이 다르죠. 정가, 원가, 1.3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유형이 전혀 다른 식 세우기 문제예요. 자, 만약에 해군부사관 시험에
합격률이 20%, 합격자가 60명의 남녀 비율 뭐 3대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239기 선발 시험의 합격률은 20%고 합격자 60명의 남녀 비율은 3대2, 불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2대1이라고 한다면 남자 인원과 여자 인원 수의 차이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한번 적어 볼까요? 자, 합격을 했던 인원이, 자, 합격 인원. 자, 우선은 20%가 합격을 했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60명이라고 합니다. 자, 60명. 자, 이렇게 되고 남녀 비율은 3대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합격 인원이 60명인데 합격이 20%가 됐대요. 합격률이. 그럼 그걸 가지고 전체를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해당 퍼센트와 인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전체를 구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전체 같은 경우는 60명이 합격했다고 했으니까 100을 곱해준 다음에 20으로 나눠주면 전체 인원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00명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불합격 인원은 몇 명일까요? 당연히 불합격 인원은 240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남녀 비율은 몇이라고 그랬어요? 2대1이라고 했습니다. 자, 불필요한 거는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의 기본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녀 인원을 알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남녀 인원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런 게 비례식이잖아요. 3대2, 뭐 2대1 이렇게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지 몰라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자, 60명 중에 남자 인원을 먼저 구해볼게요. 3하고 2를 더합니다. 그럼 분모는 5가 되고요. 남자에 해당하는 3을 여기에 올리면 남자 인원수가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몇 명? 36명. 이게 남자 인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24명. 60에서 빼주면 되겠죠? 나왔어요. 그쵸? 자, 불합격 인원도 똑같이 계산해 볼까요? 240명 중에 2와 1을 더한 3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해당되는 게 2가 되겠죠? 이게 비례식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약분하면 80이니까 160명이 남자, 여자는 80명이 여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 구했어요. 그쵸? 그러면 남자는 총 몇 명이죠? 196명. 그쵸? 여자는 104명. 그러면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92명.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남녀 수의 차이는 92명이라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 전체 인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남녀 비율이 나왔을 때 남녀 비율을 가지고 인원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몇 가지의 팁만 알고 있다면 확실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알고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어떤 걸 우선순위로 먼저 구해야 하는지부터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남았어요. 앞에 1번, 2번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1.x의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식 세우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비율에 의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로 분리시키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금과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문제이지만 연립방정식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안내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 문제는 A 회사의 작년 전체 직원 수는 1,500명이다 라고 해서 전체 직원 수가 나왔고요. 밑에 보니까
작년 남자 직원 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얘를 X로 놓자고요. 항상 했던 것처럼 뭘 X로 놔야 될지. 자, 그러면 남자 직원 X로 놨으니까 당연히 작년 여자 직원 Y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다른 미지수로 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당연히 남자 더하기 여자는 몇 명이라고 돼 있죠? 1500명. 자, 요게 1번식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해요. 올해는 남자 직원 수는 4%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남자 직원 수는 플러스 0.04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자 직원 수는 7%가 감소했대요. 마이너스 0.07.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대로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남자 직원은 작년에 비해 0.04가 증가했고요. 여자는 감소한 겁니다. 0.07. 작년 여성 인원, 여성 직원에 비례했을 때. 그랬을 때 몇 명 감소했다고요? 직원 수가 6명 감소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빼기 6 이렇게 해서 2번을 세워서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간혹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틀리냐? 직원 수가 6명 감소했다고 하니까 요 6명 감소한 거를 반영해서 마이너스 6이 아니라 1494 인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증가된 인원, 감소된 인원만을 식에 세웠는데 남은 인원을 넣으면 당연히 성립이 안 되지 않을까요? 식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증가된 인원과 감소된 인원을 넣었으면 얼마만큼 감소 증가가 됐는지 똑같은 형태의 식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6명 감소했으니까 1500이 아니라 1494네 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도 1494라는 숫자를 넣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1.x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면 됩니다. 1.04x 4% 증가했어요. 1.07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얘는 7%가 감소한 거니까 플러스 0.93y 이렇게 놓고 1494 하면 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위의 식, 원래 이번 식에 나와 있는 거는 증가한 인원, 감소한 인원을 넣었으면 증감된 인원을 넣어줘야지만 식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증가하고 감소해서 남은 인원을 가지고 식을 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증가한 상태, 7% 감소한 상태 해서 총 인원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오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2번 식을 세우는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문제는 10문제면 10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만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이론을 다지는 의미에서 비슷한 유형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학교에 작년 학생 수는 1000명. 그럼 이제 느낌이 오시죠? x 플러스 y는 1000이 1번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학생, 여자 학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1번식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는 거네요. 보니까 올해의 여학생 수, 얘는 작년 남학생 수, 얘는 작년 여학생 수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거, 남학생이 6% 줄고 여학생이 4% 늘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아까 마이너스 0.06 x 6% 줄었습니다. 여학생은 0.04 y 4% 늘었습니다. 그쵸? 예, 늘었어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랬더니 995명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죠?
여기는 줄은 인원, 여기는 늘은 인원을 써놓고 총 인원을 쓰면은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1000명에서 995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줄은 겁니다. 5명이 줄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995로 적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 이렇게 적고 2번 식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차이만 알면은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반대로 나는 무조건 995라고 쓰고 싶어. 고집이 있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0.06%가 감소된 거니까 결국은 총 인원의 0.94x가 된 거고요. 0.04x가 증가한 거니까 4%가 증가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1.04y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그 두 가지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요 방정식 세우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간혹 틀리더라도 문제의 풀이 과정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지 100%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식세우기 문제에 가지고 온 5문제 유형은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빈도가 그래도 높은 빈도의 유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만 찝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식세우는 문제에 참고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세우기 방정식 문제와 그 다음에 비례식을 가지고 남녀 인원을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1.x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는데, 이런 기초 개념들이 쌓이면 식을 세우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식세우기 문제라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제가 다루지 않은 유형 중에는 나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빠의 나이, 아들의 나이 이렇게 해갖고 몇 년이 지났더니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식을 똑같이 세우시면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나이를 x로 놓고 식을 세우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라서 그 문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식 세우는 문제의 이론 중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기초편에 담아봤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오픈톡으로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좀 유용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